제가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방선거가 4주 남은 이 시점에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영남 지역에서 동남풍이 불고 있는지, 일방적일 거라던 여당의 우세에서 반대로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지일 겁니다. 제 옆에 여론조사 전문가 한길리서치의 홍영식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아까 제가 설명했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에 네. 가장 최신 여론조사 2개가 있는데 네. 하나하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 소장께서 몸담고 계신 한길리서치에서 예. 가장 최근 조사한 게 바로 하정우, 한동훈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인데요. 그런데 아주 조금 전에 직전에 나온 SBS가 의뢰한 저 입소스 여론조사는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입니다. 왜 두 여론조사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비슷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 방법이요? 저희들 한길리서치는 ARS 조사였고 예. SBS는 그 전화면접 조사 방식인데 예. 전화면접 조사 방식에 비해서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은 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많이 합니다. ARS 요? 그렇다 보니까 팬덤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아무래도 높게 나오는 거죠. 예. 민주당은 뭐 여당이기 때문에 항상 야당에 대해서 공세를 취했으니까 항상 결집이 돼가 있었고 예. 한동훈 세력 지지층들도 보면은 단단하게 구색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수세적 입장이 있었고 또 박민식 후보가 그 공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결집력에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늦게 결정이 되었고 예. 그것이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 많이 반영되는 LS에서는 한동훈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趋勢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봅니다. 조사 방법에 따른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보수 야권 표와 예. 하정 후보가 지금 사실은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보수 야권 파이가 좀 결집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부산 북갑의 저 3파전의 저 여론조사가 부산 시장 자체의 여론조사로도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가 나온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46.9, 박형준 후보 40.7. 사실 과거보다 많이 붙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저거는 부산 북갑과 연동이 된다고 여론 전문가로서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북갑 요인만으로 저렇게 좁혀진 건 아닌 거고요. 예. 그것 외에 지금 이제 선거가 막판에 오면서 진영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결집이 좀 더 늦게 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것이 결집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하, 그럼 뭡니까?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1년간 보여줄 걸 다 보여줬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은 앞으로 좀 더 보여줄 여지가 있지만은 예. 그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줬다. 뭐 거의 다 보여줬다. 최대치로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예. 하는 거죠. 반면 거기에 대항하는 민주당은 혁신 변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흐지부진하고 굉장히 그 미흡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근자에 들어서서 이 그 서울, 수도권, 부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선대위가 아닌 지역선대위 체제로 국민의힘이요? 선거를 치르겠다. 예. 예.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 현재 장동혁 체제, 윤의견 세력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다 보니 민주당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은 조금 뭔가 변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에다가 이제 한동훈이가 한동훈 국가별 후보가요? 출마를 하니까 그거까지 겹쳐져서 알겠습니다. 부산이 좀 더 좁혀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점 여론조사를 상경하듯이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 부산 2개 받고 이제 대구를 가보겠습니다. 대구도요. 이건 오차범위 내입니다. 김부겸 네. 45, 추경호 42. 근데 이제 대구만 하면 좀 지역적 특색이 있으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영남권의 반발도 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 게 민주당이 보여줄 건 거의 다 보여줬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수사 관련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남, 특히 대구, 부산 쪽은 그 반응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라든가 이 그 내란과 관련된 이 그 비판 이런 데 대해서 그 비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서울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은 근데 이제 오차범위 밖이에요. 정원호 41, 오세훈 34. 이게 여기는 글쎄요, 뭐 특검법에 대한 반발 심리보다는 윤호개인 공천에 대한 뭐 글쎄 중도층의 이런 민심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박형 시장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박형 후보보다는 조금 더 추격세가 좀 더딘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적어도 지금 7%는 오차범위 밖인데 예. 이전에 어떤 격차를 놓고 보면 두 자릿수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겁니다. 이제 가장 최근 단지, 여론조사입니다. 예. 지금 이 동남풍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보수의 결집에 의해서 저 정도까지 좁혀진 것 같고 예. 오세훈 시장이 저걸 역전을 하려고 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이 그 윤어게인 즉 보수의 어떤 부정적인 알겠습니다. 지금 변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동남풍에 실체가 있는지를 한길리서치 여론 전문가 홍영식 소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